최근에 이제 안철수의 재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요즘 특히나 국민분들이 많이 관심 정말 가지시더라고요. 특히나 네. 그 저 가천대학교까지 달려가가지고 학식 먹으면서 단일화 비법 전수하면서 실제로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를 그 장면에 굉장히 끌어올렸고 네. 이준석 후보도 거기서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무 감각도 좀 는 것 같기도 하신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저렇게 헌신하니까 그나마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 쪽에서도 지금 메신저로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안철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헌신, 희생, 이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재평가라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빅4 경선자 중에서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처음부터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머지 분들 홍준표, 한동훈 후보 더 나가서 또 단일화 과정에서 있던 한덕수 그런 대행까지도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이 이제 대장선 김문수 후보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명랑 어떤 그 당시 해전에서 12척에 불과했지만 12척 중에서도 대장선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큰 역할을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또 정치인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그렇죠. 이미지 구축을 지금 하신 것은 결국은 그만큼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이 정확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보수 지지자분들 중에는 이제 단일화가 너무 안 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좀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단일화 하지 말자. 우리가 김문수 후보 뽑아줄 테니까 김문수 후보 그냥 혼자 나아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곤하신 거죠, 국민분들이.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철수 그 전 후보가 굉장히 계속해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시한을 또 기존보다 나흘 더 늘렸습니다. 사전투표일 전인 28일까지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중인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래도 뭐 기대해 볼까요? 안철수 의원 재밌잖아요. 잘 보세요.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전적이 4전 3승 1패입니다. 아, 그렇죠. 아유, 승률이 7할이 넘어요. 단일화하면 안철수 그 생각해보십시오. 의원이잖아요. 네. 일단 그때 처음에 박원순 만들었죠. 두 번째 문재인 때는 졌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그 다음에 오세훈이 이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겼죠. 전문성도 있지만 실제 승률도 높아요. 이제 그분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단일화 시점이 바로 2차 토론회 직후 그날 밤 새벽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주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사전 투표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28일까지도 보는 이유가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보자. 사실상 지금 어찌 보면은 25일 단일화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뭐 탁 합쳐가지고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봐. 이제 뭐 경선을 통하고 이런 건 이제 물 건너갔고 당대당 합당. 그 다음에 이제 선언. 네. 선언과 지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의 만남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왜냐하면 네. 그 노하우와 거기에 어떤 공과들, 그다음에 어떤 배신과 혹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음모설들 네, 이런 네. 것들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안철수 의원이 뭐 저도 뭐 다 아는 얘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경선을 통한 단일화는 어렵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아니면 토론이 이건 다 안 되고 딱 하나 남은 거는 당대당 합당인데 다만 어떤 식의 합당인가와 그 후보 지지 선언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 그게 이제 남은 과제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나가고 지금 추격하는 지금 이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뭐 모든 양자 대결의 수치들도 사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는 시너지만 붙는다면 지금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을 사실상 기대하는 건데 네. 저는 그게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지금 안 놓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보수의 적통자, 보수의 계승자라는 건 놓지 않고 있고 아마 오늘 2라운드에서도 엄청나게 이재명을 몰아붙일 겁니다. 세게 할 것 같아요. 몰아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저는 단일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동업자니까. 네.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결단 기대해 보는데 그 명분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1차 시기가 이제 제외 투표를 이제 1차 시기라 보통 보고 이제 2차 시기가 투표 용지 인쇄 전이고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 결국 이제 사전 투표 직전이죠. 그러니까 28일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드라인인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때도 20대 대선 때도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이준석 후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때 이제 완주했을 때의 있던 이득과 그리고 이제 단일화했을 때 있던 이득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준석 후보는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자유우파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아서 이제 대통령까지 당연히 이제 생각이 있는데 과연 이 개혁 신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를 통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크냐 네. 아니면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역할을 했다, 희생을 했다, 뭐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더 역할이 크냐 이런 것은 이제 본인은 마지막까지 생각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본인은 결국은 이 대선 이 TV 토론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가 좀 놓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제 분야에서도 토론해서 본인의 어떤 진면목을 전 국민에게 드러났는데 사회 정치까지도 이제 하면서 본인의 어떤 가치를 이제 국민들한테 드러내고 이제 단일화했던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만 만약에 진정으로 단일화의 어떤 뜻이 없다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기자회견 시간을 더 늦춰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했다는 것은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이재명 후보도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뭐 갈 거다, 단일화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이제 명분을 이제 만들어 주느냐, 뭐 비상경과 또 단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제 명분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물밑 협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특히 우리 김문수 후보에서는 너무 단일화를 우리가 너무 좀 매달리는 자꾸 좀, 집착해요. 예, 약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지지율을 올려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더 단일화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